청와대가 검찰의 비선 실세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서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몇 사람이 사심을 갖고 한 게 밝혀졌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비선 실세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할 경우 논란만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수석은 수사를 통해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도 전에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제는 경제도약을 위해서 매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비선 실세가 아니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문건 조작, 유출 등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야당 등에서 책임론을 앞세우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른바 비서관 3인방의 교체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은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남은 의혹은 국회에서 밝히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새누리당.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은 의혹은 청와대를 상대로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전부터 그 결과를 예단하고 압박하는 역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무원 연금 특위 가동 문제와 민생 경제 법안 처리로 관심을 돌리자고 압박했습니다. 문서 유출 사건은 사건대로 정리해 가면서 국회는 또 민생과 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딱 두 가지를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또 하나는 이 정권은 찌라시와 대통령 기록물을 잘 분간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김영한 민정수석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전례가 없음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지는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무엇보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점이 걸림돌인데요. 김승욱 기자입니다. 청와대 문건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갖가지 의혹과 고소, 고발 사건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씨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김종 문화체육부 2차관 등 모두 12명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정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고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사퇴설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뇌가는 이뿐이 아닙니다. 정윤회 씨가 딸의 국가대표 발탁을 위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체육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결국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완전히 진화되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최모 경위가 유서에 남긴 민정수석실 회유설도 뇌관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최 경위의 동료인 한모 경위가 변호인을 통해 회유서를 부인하면서 의혹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한 경위가 한때 회유서를 인정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점을 고려하면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결국 청와대 문건은 조응천이 시키고 박관천이 만든 창작물이라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 스스로 사실상 지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유출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박수윤 기자입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은 모두 17건. 검찰은 17건 전체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죄를, 이 가운데 10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죄목이 실제 법정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2조 1항은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나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대통령 선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내용이 알려지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검찰 모두 반출된 문건이 풍문을 짜깁기 한 찌라시라고 했다가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이상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문건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 정작 기소 단계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을 약식 기소한 일도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